그린벨트 해제를 앞두고 있는 안양의 인덕원역 일대입니다. 지난달 28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안양시는 올해 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고시하고 내년 중에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인덕원역 일대는 주거와 상업, 문화시설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개발합니다. 여기에는 복합환승센터도 지어서 지하철 4호선과 인덕원 동탄선, 월고 통교선과 버스, 택시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GTX까지 정착이 되면 4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환승센터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지비도 풀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 어쨌든 사업 계획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선호를 좀 하고 있는. GTX 신호선은 금정역부터 인덕원역까지 기존 4호선 선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선로나 승강장을 만들지 않아도 인덕원역에 정차가 가능합니다. 승강장 확장 공사비 약 150억 원 정도만 투입하면 될 거라는 게 안양시의 분석입니다. 오케이.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 GTX-C 추가 정차역 과연 인덕원역에서 정차할 것인가? 이 인덕원의 이대함을 모르시는 분들은 뭐 보실 필요 없고 인덕원에 목숨 거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한번 짧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TX-C 추가 정차역과 관련해서 왕십리하고 우왕역은 거의 확실시하게 정차를 한다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이 인덕원역은 정말 정차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신문들의 논조, 언론들의 논조도 부정확하다 이 말이죠. 자, 영상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이미 인덕원에서는 경제타당성 분석을 국토부에 제출했고 공청회도 했었고, 그러면서 국토부에 제안하고 사업자들에게 제안했던 게 뭡니까? 추가로 역을 신설한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기존의 승하차장을 확장하는 수십억, 수백억 정도만 드는 차원에서 인덕원 역사를 확장하는 공사를 하겠다 해가지고 최대한 비용 손실을 투입을 막겠다 이런 뉘앙스로 인덕원에서는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자들도 인덕원 추가 정차와 관련해서 안양시에서 제안한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타당성 분석을 받아들였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인덕원 과연 설치가 될 것인가요? 한번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1년 6월 3일자고요. 그새 2억 원이 더 올랐다. GTX-C 기대로 왕십리 인덕원 집값이 들썩거린다. 여기 우왕은 빠졌네요. 왕십리 인덕원 우왕 신설력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왕에서는 15억 첫 아파트가 등장하기도 했다. 집주인들이 매도를 보류하고 배짱 호가를 내놓고 있다. 자, 집주인이 11억 원에 내놨다가 보류하더니 13억으로 2억 원을 올렸어요. 우왕 포일동. 우왕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동네가 포일동이죠. 인덕원하고 붙어있는 그 동이죠. GTX-C 노선에 새 역사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기정사실화. 이게 무슨 말입니다. 기정사실화 돼버렸다. 이미 정해졌다. 이미 정할청. 기정사실화 됐다. 저는 기정사실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강신우 기자님은 기정사실화라고 아예 써버렸네요. 왕십리, 우왕, 안양, 인덕원 인근 지역이 들썩이고 있다. 실거래가보다 수억 원 이상 부르는 일명 배짱호가 매물이 수두룩하다. 왕십리, 인덕원, 우왕역 가능성이 크다. GTX-C 노선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 입찰을 마감한 결과 세 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를 했고, 이들 컨소시엄은 입찰 제안서 기본 계획에 왕십리, 우왕, 인덕원역에 정차역을 추가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 곳 모두 역사 신설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차역이 들어설 가능성이 크고, 인덕원과 우왕은 역간 거리가 짧지 않기 때문에 뭐 길다는 뜻이겠죠. 두 곳 모두 별도로 검토 대상이 될 것이다. 최종 협상 끝에 18일께 우선 협상 대상자가 정해질 것이다. 자,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이미 아파트 매매 가격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최근 가장 뜨겁게 달아오는 것은 바로 인덕원역 인근 지역이다. 동안구와 의왕시의 경계에 있는 곳으로 GTX-C 노선 정차역 신설 가능성과 함께 인동선, 올판선이 들어오는 것이다.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쭉쭉 올랐죠. 우왕시 포일동, 인덕원 프루지오 L센트로죠. 2019년 가장 새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뭐 35평인가요? 85제곱미터. 전용 85제곱미터 단일 평수인 것 같아요. 1일 15억 3천만원에 거래가 됐다. 제가 두 달 전인가요? 한 달 전인가요? 인덕원 프루지오 L센트로 17억 찍는다고 했었죠. 그때 당시에 댓글 악플이 쏟아졌죠. 여기가 과천이냐 이 미친놈아 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15억 원이 거래가 됐습니다. 자, 2억 원 금방 오릅니다. 17억 아마 실거래가 곧 찍을 것 같습니다.
자, L센트로 단지 내 공인중개사는 작년 분양권이 10억 260만원에 거래된 이후 잠잠하다가 GTX C노선 역사 신설이 돌기 시작하면서 지난달에 15억 3천만원에 저층 3층이 거래가 됐다. 저층이에요, 저층. 현재 호가는 17억 중반대까지 나와있다. 안양 관양동 삼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9억 9,500만원에 거래된 이후 1층이에요. 호가 13억원의 매물이 나와있다. 반면에 이런 우려하는 기사도 나왔죠. GTX-C 인도권역 안양은 풍악을 올리고 과천 군포는 경악한다. 당연한 것이죠. 금정하고 과천 사이가 역간거리가 짧기 때문에 만약에 인도권역이 설치가 되면 과천 그 다음에 금정 수요가 인도권으로 쏠릴 수가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과천하고 금정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권역 관련 노선 계획을 보면 월판선이 2025년에 예정이 되어 있고 인동선은 2026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봤던 인도권 프루지오 L센트로 아파트가 이거고요. 호가가 13억원 정도 나와있는 인도권 마을 삼성 아파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는 GTX-C 노선에 인도권역이 포함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고 지하철 4호선 한 개 노선만 지나는데도 연간 이용객이 10만명에 달한다. 우왕은 얼마입니까? 만명이죠, 만명. 그래서 제가 그래요. 우왕역에 GTX-C가 정차한다는 것은 오히려 깜짝 놀랄 소식이에요. 그 허허벌판 촌동네에 도깨비 시장 있죠, 우왕에. 그 도깨비 시장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쓰는 재래시장 그 촌동네에 GTX-C가 정차한다니까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우왕역이 정차하는 게 신기할 노릇이죠. 인도권역은 그나마 이렇게 환승할 수 있는 열차들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나마 고개가 끄덕여지는 반면에 오히려 의왕역이 좀 깜짝 놀랄 만한 정차 소식이었죠. 2025년, 2026년 각각 월판선과 인동선이 개통을 한다. 안양시는 자체 예비 타당성 조사를 결과를 바탕으로 아까 앞에 영상에도 봤듯이 승하차장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인도권 역사를 개축, 확장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GTX-C 노선 환승역으로 만드는 것이 이득이라고 주장했다. 만약에 인도권역을 제외할 경우에는 월판선과 인동선을 이용할 의왕, 광명, 시흥시 주민들이 GTX-C 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서 과천 일대로 다시 이동을 해서 환승하는데 33분을 벌이게 된다. 물론 과천, 금정 반대하고 난리가 아니죠. 반면 과천과 군포시는 인도권역 추가 가능성이 나오자 즉각 반대를 했고 가장 크게 반대하는 근거가 뭔가요? 정차 역간 거리죠. 열차 표정 속도가 떨어지고 사업비도 늘어나서 경제 타당성이 하락이 예상이 된다. 이거였죠. 앞에 영상에도 봤듯이 이미 안양 인도권역 일대는 복합 환승센터를 건설하겠다 하면서 이런 조감도부터 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계획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인도권 복합 환승센터 조감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그대로 건설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여러 번 살펴봤지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020-2030 계획에는 광역교통시행계획안에 수도권 환승센터 위치를 적시를 했어요. 거기 보면 인도권역하고 금정역을 각각 복합 환승센터로 건설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발표가 됐죠. 환승센터하고 복합 환승센터는 다른 개념이다. 제가 누누이 반복을 했었죠. 그래서 인도권역하고 금정역이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 인도권역하고 금정역에 GTX-C 노선을 각각 정차하겠다. 물론 현재는 금정역은 확정적인 것이고 인도권역을 추가로 정차하겠다. 이런 계획인 것이죠. 그러면서 인도권역 복합 환승센터 조감도를 방금 봤던 것이 인도권역 복합 환승센터다. 현재 금정역 복합 환승센터 계획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금포시에서도 뒤늦게 이 금정역을 복합 환승센터로 건설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표명했고 이것이 아마 국토부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30 광역교통망 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았겠어요. 저는 이 힐스테이트 금정역 아파트 이것이 진정한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힐스테이트 금정역 아파트는 금정역하고 직통을 해서 아마 고가다리로 역사까지 연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금정역 복합 환승센터를 어떤 식으로 건설할지 공간은 나올지
그냥 증개축 수준으로 개발을 할지, 아까 봤던 인도권역 복합환승센터처럼 초고층으로 지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재 생각하기로는 금정역은 그렇게 인도권역처럼 초고층 복합 빌딩으로 짓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힐스테이트 금정역 아파트가 초고층으로 지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이 역사까지 직통으로 무슨 무지개 다리든지 연결 다리를 이미 건설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복합 환승센터를 건설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중에 가봐야 알겠죠. 그런데 반면에 이 인도권역, 자, 이 인도권역은요, 인도권역 8번 출구, 1번 출구, 이쪽은요 허허벌판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아까 봤던 인도권역 복합 환승센터 조감도가 바로 이 지역 일대를 개발한다는 거예요. 이 밑에를 보면요 전부 다 아파트 단지가 많죠.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쭉 있는데 요 위쪽은 텅텅 비어 있죠. 그래서 복합 환승센터를 요 위쪽에 개발을 해서 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환승센터를 짓겠다, 이거예요. 다시 말을 하면 금정역 같은 경우는 그냥 증개축 수준이 될 것이지만, 인도권역 복합 환승센터는 초고층 복합 환승센터로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그래서 인도권 일대를 복합 개발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심의를 했고 통과가 됐다. 이렇게 지난해 보도가 있었죠. 그리고 저번에 봤던 것처럼 여기가 아래쪽이 의왕시 포일동이죠. 포일동인데 의왕 테크노파크2가 일자리가 여기에 생긴다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의왕시에 일자리가 생기고 의왕시 일자리인 테크노파크2의 주거 수요를 충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 일대의 아파트들 관심을 가지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는 아파트들을 선정을 해서 미리 선점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인도권 프리지오 에어센트로는 20억 찍을 것이다, 17억 조만간 찍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과천이냐 하면서 비웃으신 분들 많았죠. 아까 봤듯이 3층이 15억 3천에 실거래가 거래가 됐다. 그것이 그리고 3층이었다. 자, 현재 533명이 보고 있네요. 532명.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GTX 신호선 인도권역에서는 정차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업자들도 인도권역 역사를 신설하는 게 아니라 안양에서 제안을 했던 인도권역 승하차장을 확장 공사하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사업비 투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몇백억만 투자하는 방향으로 해서 승하차장을 확장한다. 그래서 크게 비용이 더 가산되는 건 없다. 반면에 가장 큰 단점이었던 역간거리, 표준속도 저하, 이것은 인도권역의 추가 정차역을 건설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점이 이것을 충분히 상쇄하고 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4호선 하나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노선이 2개가 더 연달아 개통을 하게 되면 30만 명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우왕역 10,000명 사용한다. 10,000명, 10분의 1. 그럼에도 정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권역의 교통 중심지로서의 기능, 복합 환승센터로서의 기능, 이거 무시하시면 안 된다.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크게 기대를 해보고 6월달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결국은 인도권역 20억 찍는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